들고 와라. 들고 와라. 기초야 여기네. J08 아니야? 여기서 좀 찍을게. 아니. 진짜. 진짜. 원샷이 아니야. 여기 안 나오죠? 아니 거기 저거에서 찍지. 저걸 해서 찍게. 롱샷이야. 진짜로. 그래서 끊기면 너가 편집해. 여기서 와, 다 나오는데? 학생들이 지정석인 관계로 부모님께서는 죄송하지만 5열 뒤쪽부터 앉아주시고요. 5열부터 앉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 좌석이 거의 꽉 찬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계시는 부모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은 안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예비 소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교무부장 김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불과 0.7점 차이의 점수를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이 있을 만큼 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비 소집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이해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곳에서 더 크게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 일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픽 영어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던 꾸러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입생들이 알아야 될 학교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정성찬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미진장고 교장 정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입학 설명회 때 아마 조금 이렇게 다시 읽은 학생들과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우리 교무부장이 이제 입학 성적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입학 성적을 다시 보니까 정말 내신 성적이 좋아도 떨어진 학생도 있고 또 내신 성적이 낮아도 굉장히 인적성 준비하고 연구를 잘해서 치고 하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역동적인 입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학교 학생이 된 거, 그동안 입시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여러분께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또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저희가 그 입학 설명회 때 여러분들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어. 저희 학교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또 취업을 할 때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영어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저희는 전자고등학교로서 데이터를 다루고 회로를 해석하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독서 퀴즈를 본다. 지금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또 생각의 넓이를 넓게 하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굳이 독서 작품을 한 20작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줄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입시 준비한다고 수학하고 풀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잊어먹지 말라고 수학하고 물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산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자극을 받는다니까 이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습관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습관이 저는 평생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주당 공부를 40시간 할 수 있는 사람과 10시간 하는 사람하고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입학 설명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될 텐데 기말고사 잘 봐야 될 것이 재밌게 잘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12월, 1월, 2월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올려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말씀드리니까 잘 듣고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잘 충족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 제 인사 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그 영어 오픽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픽 강사 진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별로 없고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한 3, 40분 정도 빨리 하고 이렇게 빠지시라고 해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리고서는 끝낼 건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사할 오픽 강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막 이론적인 거를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좀 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거고, 여러 가지 Q&A 관련돼서는 개개인별로 저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툴도 마련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픽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흔하게 보면은요,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시험, 즉 공인인증 영어 시험이라고 하면 다들 토익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게 오픽이라고 그냥 쉽게 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내가 오픽을 접근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다른 거는 토익은 리튼 테스트죠. 우리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오픽이라는 건 스피킹 테스트이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영어 학습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와 멘토링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질문을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연습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말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죠. 쉽게 오리엔테이션 20분, 시험 시간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픽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1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오리엔테이션 20분은 이제 감독관의 진행하에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요 부분을 20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40분 동안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 40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신입생들 기준에 맞춰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목표해야 되는 오픽 점수는 IL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IL이라고 하는 거는, 오픽은 난이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도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가 고른 난이도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의 개수도 다릅니다. 근데 흔히들 많은 강사들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현혹하는 그런 영상들에 난이도를 높게 책정을 하면은 약간 이러한 점수가 얻어 걸릴 것이다, 이러한 말들인데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적정량의 난이도를 골라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답변을 하고 우리는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서 레벨업 한다고 했죠. 사다리 타듯이 도장 깨기로 IL을 따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시험 시간은 40분이다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오픽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20분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그게 시험을 시작을 하면 감독관이, 자 여러분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항목 자 고르세요 하고 시간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오픽은 원래는 뭐 취준생 기준, 직장인 기준 이렇게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약간은 성인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나오는 항목들이 뭐 술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주제들도 들어가는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원하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토픽들은 고르지 않으시면 돼요.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총 3가지로 카테고라이징 되어 있습니다. 신분, 거주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이에요. 신분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학생이냐, 직장이냐, 백수냐, 깔끔하게 딱 3가지로 분류가 돼요. 실제로 내가 학생이라도 학생을 고르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 오로지 목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점수를 전달해주고 등급을 획득해주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약간의 쪽집게, 뭔가 딱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님도 아닌
그냥 무직, 일 경험 없고 이렇게 골라요. 그거에 대한 이유들 여러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는 이제 진짜 녀석들이라는 오픽 회사인데요. 저희 소개도 안 했네요. 근데 그 안에서 개개인별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그때 말씀드리고,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왜 내가 내 신분을 고르지 않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학생을 골랐는데 학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을 비교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실제 내가 접해 있는 상황이면 내 똑똑한 한국어의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를 영어로 변환시키고 싶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무직을 선택을 해서 뭔가 보편적인 문제들을 조금은 나오게끔 해야지만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디에 살고 있냐? 당연히 다들 가족들이랑 살고 있겠죠. 근데 그냥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뭐 SNS에 글 올리기, 나 저거 괜찮겠다. 고르시면 돼요. 다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토픽들은 안 고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는 막 골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단계의 첫 번째죠. 서베이를 골랐어요. 서베이 항목을 고른 다음에는 이제는 난이도 선택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험들은 다 그냥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나한테 점수가 떨어지죠. 쉽게는 우리가 수능이나 뭐 기말고사 등등들의 시험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근데 오픽은 달라요. 오픽은 내가 주제도 선택하고 내가 난이도도 선택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난이도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너무 욕심내가지고 난이도를 높게 올리면 당연히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점수를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빵점을 받습니다. 오픽은 등급별로 해가지고 뭐 IL, IM1 이렇게 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점수가 NH라는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 점수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위에 단계가 IL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IL을 따기 위해서는 난이도는 1 아니면 2, 둘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즉 우리는 난이도 2를 선택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욕심내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난이도 2를 선택하게 되면 12개의 문제만 나와요. 통상적으로는 1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12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NH 정도, 그러니까 빵점 수준, 그 다음에 IL 정도, 이 수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오픽을 이제 시험을 신청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위에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라면 and rice and egg fried. 아마 뒤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살짝 미소 지으듯이 아시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4년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남, 종로, 신촌 여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미친듯이 밀려와요. 그 학원들로 파고다, YBM 뭐 다 밀려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애들이 NH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실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랬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픽의 공부 방법은 어떠한 주제를 강사가 선정을 해놓고 그 주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스크립트를 외워라 라고 하고 그냥 미친듯이 외우는 빡센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채점자들은 이 사람이 문법이 맞았네, 뭐 발음이 괜찮네 이래서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삼성 똑똑한 상평을 들어가가지고 공대 출신의 상성 사람들도 NH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거지만 제가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주면은 내가 그거 빡세게 외울 자신이 있어. 그런 투로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좀 틀어주세요. Eyes closed. My finger wear a ring, gold ring, and wear glasses. And then I wear black pants. 이 또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저 정도도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참 웃기는 게 우리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이시니까 조금은 더 있어 보면은 좀 더 습득을 하시겠지만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학습을 하게 되면 완벽한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깨죠. 오늘은 투부정사를 배워. 내일은 뭐 동명사를 배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깨고 이런 식으로 배워요. 물론 그러한 교육 자체를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오로지 목표는 500점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게 먼저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셨을 때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막상 여기 앉혀놓고선 자 해봐요 하면은 못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완벽하지 않으면은 아웃풋으로 안 나오는 게 익숙해져 버려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멘토링을 해드릴 것이고 단 하나의 인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따면 좋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따는 사람들도 못 따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보고 수업을 듣는 거는 1단계 그리고 나서의 2단계가 가르친 놈이랑 여러분들이랑 직접 소통을 하면서 너 그렇게 했냐? 나한테 한번 녹음해서 보내봐라. 이러한 게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능동적으로 저에게 먼저 컨택을 하셔야지만 제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먼저 컨택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마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프레젠도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쉽게 등급 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방법 아닐까. 여러분들 많이 다른 것들도 공부하느라 바쁘실 텐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강에서는 명확하게 몇 가지만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요. 뭐 약간 시스템적이 아니라 이제 저와의 이제 소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다면 그러면은 진짜로서 진쌤이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18년 차 오픽 강사예요. 근데 매번 저는 무엇을 밀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내 오픽은 이거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느냐. 그게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백과한 수업에 우리가 엄청 많이 보여줬죠. 그 중에서 막 몇 개를 골라요. 근데 몇 개를 고르냐? 14개를 고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14개를 고르는데 여기 보면 12개죠. 근데 보면은 주제가 이게 지금 저희 게 아니라서 좀 폰트가 깨져서 그러는데 주제가 1, 2, 3, 4, 5, 6이에요. 주제가 6개가 나와요. 내가 고르는 건 14개인데 근데 14개를 골라도 내가 고르지 않은 돌발이라는 주제도 나와요. 그래서 도합 대략적으로 30개의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건 랜덤으로 6개 떨어진다. 이해됐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픽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나올지 모르잖아. 싹 다 빡세게 외워.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다 외우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암기 신이 아니면 가능할까요? 아이언맨의 자비스도 아니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반대로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번은 무조건 자기소개고 2번과 3번은 동일한 주제인데 2번은 100%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묘사를 하라는 거다. 그 다음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묘사하라는 거 아니면 시작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고서는 준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본인들의 영어 실력을 저의 어떠한 몇 개의 강의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말이 안 돼요. 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과 내재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약간은 수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IL을 우선은 먼저 따고 그 다음에 IM1, IM2, 3, IH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딱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싹 보셨겠지만 지금 죄송해요. 이게 좀 깨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명확하게 따지면은 몇 개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까? 2개예요. 그러니까 묘사, 세부묘사는 그냥 묘사로 묶자고요. 그러면 묘사, 롤플레이 이렇게 2가지가 있죠. 그러면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묘사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MBTI라는 테스트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MBTI의 T처럼 생각하는 거야. F가 아니라. F는 막 알잖아요. 이모셔널하고 막 뭔가를 다 얘기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공원을 묘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F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F를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하면 공원을 묘사하라 그랬는데 I go to park and I go with my girlfriend. My girlfriend is very pretty and I go there and I eat chicken. 이런 식으로 삼천포로 빠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제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스테레오픽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뽐내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등급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팩트로 파크, 뷰티풀하다. 뭐 파운테인이 있다, many flowers, many trees, a lot of benches, done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그럼 그렇게 쉬운 거를 왜 사람들이 못하고 대기업 다니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 오픽에서 빵점 NH를 많이 맞을까? 여러분들 기점은 아니고 뒤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은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아직은 뇌가 프레시하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태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공원 좀 묘사해 줄래요? 이런 질문을 누가 들어보냐고요. 뭐 당신이 좋아하는 집안에 있는 가구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내가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은 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포지티브하다는 얘기죠.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그 답변의 수준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진 않아도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거는 IL 수준인 거고 내가 나중에 IH나 AL 딸 거면은 뭐 안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부 묘사라고 하는 건 방금 물어본 공원이 있었죠. 거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난이도 1이나 2를 선택했을 때의 세부 묘사는 이렇게 나와요. 방금 제가 아까 공원 묘사 영어로 해줬잖아요. 그 정도의 길이와 그 정도의 스피드로 나옵니다. 근데 묘사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세부 묘사 나온다고 했죠. 세부 묘사는 상당히 천천히 나와요. 주제를 바꿔볼게요. 묘사가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to listen to music. What type of music you like to listen to and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음악은 그 음악 저기는 What days do you listen to music? 아니면 What days of the week do you listen to music? Monday? What days? 이렇게 진짜 천천히 나와요. 만약에 진묘사가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는 What is your home address? 알아들었죠? 주소가 뭐예요? 이게 56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할게요. 롤플레이는 이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냥 면접관이라고 하는데 얘를 그냥 에바라고 해요. 그냥 지들이 만든 거예요. 누가 얘기하기로 아바타에서 본 따가지고 에바라고 한대요. 얘가 모든 질문을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롤플레이는 얘가 상황을 줘요. 한번 그냥 들어봐봐요.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Your friend is having a party tomorrow, bu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it. So call your friend
and ask a lot of ques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party. 그러면 알아는 들었는데 뭔데 파티 뭐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야 누가 무엇을 한대 물어봐 이런 거예요. 핸드폰 가게 전화해가지고 너 핸드폰 살려고 하는데 그거 물어봐. 해변 가려고 하는데 친구랑 같이 가려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어떠한 포맷이 있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10분 동안 저희 강의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Tell me about the viewing. 이거 넘기고 요거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자주 가는 공원 묘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배울 것이냐 막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를 작성하게 돼요. 같이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강의 안에서. 그러면 제가 먼저 작성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요. 화면으로 보여줄 건데 굳이 제 걸 따라 적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적는 거예요. 내가 공원을 묘사함에 있어가지고 나 뭘 얘기해 줄 것이냐. 올림픽 공원이다. Very beautiful, many trees 막 이런 걸 적어놔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오케이. 파크, sure, yes, I love 파크. 이렇게 쭉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 제가 직접 저는 매달 시험을 보거든요. 매달 시험을 보는데 제가 만점 받으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난이도 2 골라서 IM1, IL 따야지. 뭐 난이도 3 골라서 IM1 따야지.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 가가지고 저희 서울의 회기역에 SDA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난이도 3 골라가지고 IM1 따야지 받고 12일날 점수가 나와서 IM1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항상 저는 시험을 봐요. 똑같이 얘기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나중에 이러한 애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 키워드 이렇게 적어놓고 나처럼 해봐. 여러분들도 해봐요. 그럼 본인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녹음을 하겠죠? 그걸 진짜 카카오톡으로 저랑 소통하면서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들어보고 본인 핸드폰으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야 틀렸어, 아니야 맞았어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지금 저희 방송부 쪽에서 촬영도 해주고 계시니까 요거는 나중에 뭐 클로즈업 해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좀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거는 솔직히 뭐 굳이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그냥 내 강의실 가가지고 수강하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진짜 녀석들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지금 찍으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못 찍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카카오톡에서 진짜 녀석들을 검색을 하시면 진짜 녀석들 리얼 영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양한 질문은 다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 구미공고 학생입니다. 뭐 이름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나 구미공고 학생인데 진쌤이랑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만 저한테 줘요. 알겠죠? 이쪽은 저랑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창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지금 3분인데 만약에 여러분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없겠죠.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되는지조차도 몰라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고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OPIC 등급 IL이고 24일부터 여러분들은 수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OPIC 교재도 주어졌을 거고 인강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뭐 확인받고 싶으신 점, 피드백 가이드는 저와 소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궁금하시거나 뭔가 조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물어보시는 부분들 그런 것도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강의에서 뵙고 따로 개개인별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렸는데 너무 길어졌죠. 네, 그 회원 가입 꼭 하시고 다음 주부터 바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꾸러미를 한번 볼까요? 꾸러미 안에 보시면 이 책 2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여기 학교생활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가이드. 이 책은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7, 8, 9쪽입니다. 7, 8, 9쪽입니다. 7, 8, 9쪽에 보시면 7쪽은 입학 전에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8, 9쪽은 여러분들이 3월 2일에 입학식 전날 신입생 OT 올 때 준비해야 될 서류들 이런 것들이 쭉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7, 8, 9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7쪽에 독서와 과학 그리고 수학에 대한 문제집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준비북이라고 있습니다. 준비북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 20권 그리고 이어서 수학과 과학 문제가 각각 약 한 150문제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풀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풀고 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3월 2일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또 2권이 있는데요. 두 번째 책은 하나는 앞서 우리 오픽 강사님 말씀해 주신 오픽 교재입니다. 진짜 안에서 오픽 교재 있죠? 요거 가지고 온라인 수강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은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실기가 함께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미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겁니다. 보이실까요? L 홀더에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혹시 여기에 안 들어있는 친구 있을까요? 다 있습니까? 네, 확인하시고 안 들어있는 친구 없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오늘 여기 안에 배부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요거 안에 걸 한 번씩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보시면 제출 서류 양식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자 부담 경비 납부 신청. 이거는 봉투와 같이 클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봉투에는 학교의 주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랑 같이 작성하셔서 봉투에 넣어서 저희 학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봉투가 있는 건 나머지 이외에 서약서, 그 다음에 생활관 입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일괄 동의서 이런 것들은 언제 가지고 오냐면 3월 2일 날 신입생 OT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투 있는 것은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학교로 보내주시면 되고, 봉투 없는 것들은 3월 2일 날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3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한데요. 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생들이 전부 다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핵과 비형 간염 검사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도 되고 그 다음에 병원도 되고 가셔가지고 검사 결과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받으시면 안 되고 2월 1일 이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다시 받아보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빠르면 한 3, 4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신입생 오실 때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 9쪽, 7, 8, 9쪽 잘 보시고요. 지금 또 그 신입생 OT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교복은 단체 구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이 자료는 업체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과 학부모님께 개별로 문자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육복 신청은 학교 생활 가이드 32쪽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입소 물품, 요거도 학교 생활 가이드 38쪽을 보시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실기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함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 방학 때 1월 5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 조건이 필기를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스스로 학교에 통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리가 먼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공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점심 급식과 점심 급식은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기는 제가 이때 시기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부모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날 12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3월 2일, 올해는 입학식이 3월 3일이고요. 3월 2일 날은 입학식 전날입니다. 그래서 전날 12시부터 2시 사이에 기숙사에 입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올 때 교복, 그 다음에 생활관 입소해야 될 물품,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서류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학부모님은 기숙사 학생들이 그 물품들 전부 다 입소 다 하고 난 이후에 학부모님들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 연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각 교실에 다 가서 제출해야 될 서류 제출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독서, 수학, 과학에 대한 준비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그 오픽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그 다음에 오픽 등급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교과서 외부하고 학생들 저녁 식사하고 기숙사에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신입생 OT 때 학생들하고는 이제 작별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그렇게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학식 이후에 3월 4일까지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이틀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학식은 3월 3일 오후 2시에 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학식 때 저희가 앞서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생들 여러분들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1등 장학금은 500만 원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힘을 써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총 합계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해서 이렇게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학교의 동문 그리고 총동창회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그 25명에 대해서는 입학 성적과 학습 준비도가 영어, 컴활, 그 다음에 독서, 수학, 과학 평가 결과입니다. 요 세 개를 합산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입학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장학금을 못 받느냐? 아닙니다. 그 친구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그 친구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입학 성적과 관계없이 영어, 컴활, 그 다음에 준비도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20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금액은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입학 성적입니다. 저희가 입학 성적이 특별전형, 일반전형 관계없이 40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받은 점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공인 토익, 그 다음에 오픽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1급은 20점, 2급은 10점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독서에 대한 독서 퀴즈, 그 다음에 수학과학 준비도 평가 합산해서 3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성적이 100점이고요. 입학 성적이 400점입니다. 그럼 합치면 500점이고 이 500점 순서로 나열해서 1등부터 시작해서 장학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신입생 OT 때 여기 있는 공인 성적표, 컴퓨터 활용 능력 4번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영역은 다 0점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 요건 장학금 지급 사례인데요. 1학년 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하고는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보시다시피 1학년이 입학 장학금, 요거는 지금 현재 재학생 1학년입니다. 입학 장학금을 3천만 원 정도 줬었고요. 지금까지 받은 학생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앞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 토익 500점,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그다음에 또는 기능사 자격증, 한국사 2급 이상 이런 자격증을 갖춘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갖춘 친구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들은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지금 준비해 놓으면 기회가 계속해서 열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학생 장학금 기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학생이 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아직 전공 관련 자격증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국어 능력 시험, 그다음 토익 OP 이런 것들 보고 있고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자과는 전기기능사, 그다음 메카트로닉스과는 설비보전기능사가 있어야 되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입학 설명회 때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지만 사실 산업기사 자격증도 거의 본교 학생들의 95% 이상이 다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유효기간 없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도 그렇고 오픽도 그렇고 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것을 재학 중에 한번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한번 갱신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뒤쪽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영어를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여놓고 이후에 학교에 입학해서 자기 수준을 더 높여가시면 됩니다. 혹시 그 영어와 커말이 준비된 친구들은 그 한국사 시험은 사실 올해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내년 2월 말쯤에 내년도 그 한국사 시험이 1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 동문기업인인 그 변화와 도전 장학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동문기업인이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지급할 내역들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각 10명씩 20명 해서 1인당 50만 원에서 매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장학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어서 1학년 특채 학교장 추천 선발에 대해서 진로직업 상담부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진로직업 상담부장 유황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진로직업 상담부장이 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진로와 직업을 배웠죠, 그죠? 진로와 직업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본교에서는 진로직업 상담과 더불어서 1학년과 2학년 특채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자, 1학년 특채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채가 뭐냐? 특채는 특별 채용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특별히 붙었으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채란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 본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생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선발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교에 장학생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특별채용 기업에는 삼성전자 DS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삼성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명칭은 삼성전자 DS. 삼성전자 DS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는 뭘 생산할까요? 액정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해되겠죠? 이 두 회사에서 본교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전형 방법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취업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순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선발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천된 학생들은 그 회사의 채용 홈페이지에 자기소개서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1차로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GSAT 시험을 칩니다. GSAT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의 영어 약자입니다. 자, GSAT를 시험 치고 나서 인성 검사를 치고 탈락자, 합격자가 1차로 걸러지면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대답을 해보세요. 이해되겠죠? 네. 여러분은 저하고 1학년 때 입학하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제 얼굴 기억하세요.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의 추천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신 30% 이내의 학생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내신 30%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의 추천 기준은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공인 영어 성적을 만족해야 되고, 토익 500점 또는 오픽 IM 1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학생, 그 다음 학과별, 맥학과와 전자과 학과별 필수 전공 자격증 하나와 기타 자격증 하나 이상을 만족한 학생에 대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교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많이 중복되죠, 그죠?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과는 전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두 개 중에 하나를 획득하면 전공 자격증을 만족하게 됩니다. 전기기능사 따세요. 메카트로닉스과는 설비 보존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딸 수 없겠죠, 그죠? 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따면 됩니다. 저기 있는 추천은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즉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10개월 후에 보통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의 성적이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영역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컴활만 반영합니다. 컴활만 2급 이상.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 그 다음 국어 영역은 KBS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3+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백해서 1, 2, 3은 하는데 4번은 어떻게 획득해야 될까요? 전작가는 이거 하나, 밑에서 하나. 이해되겠죠? 백화는 설비보존 기능사 하나, 밑에서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다 추천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명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10명만 추천해주세요. 20명만 추천해주세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필수 기준을 만족한 학생 중에서 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순서를. 그래서 내신 성적, 토익, 오픽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영어, 전공, 그리고 커말, 한국사, 한국어 각각의 자격증에 급수에 따라서 배점을 하고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학생부터 순위를 부여합니다. 이해되겠죠? 이제 여러분 입학하면은 저를 이제 수업 때도 보고 지나갈 때도 보고 제 방에도 들어와서 보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답을 크게 하세요. 알겠죠? 예! 자, 준비하고 노력하면은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저건 제가 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면서 그냥 일반계 가고 대학 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마다하고 기숙사생활도 하고 새로운 전공도 배워야 되고 하는 낯선 환경에 도전한 거를 선생님 대단히 응원하고 또 용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오시면은 같이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하면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과후 교육부장님께서 방과후 학교 3년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 방과후 교육부장 윤진희입니다. 자, 앞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입학을 하시면 정규 교과 수업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디폴트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많은 자격증과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3개년간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줄이고 본교에서 여러분들이 영마이스터로 성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4쿼터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1학기에 1쿼터, 2쿼터, 그 다음에 2학기에 1쿼터, 2쿼터, 총 4쿼터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90교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은 6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7교시 수업이 종료하고 8교시가 있는데 그때는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보충 수업을 받게 됩니다. 방학 중에도 역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2주간 운영이 되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3년간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수강을 하게 될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표로 나타내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이제 방과후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표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방과후 방학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방학 때 몇 주간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었죠? 손 들어보세요. 네, 2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 클라우드로 뭐 백업을 시키긴 하는데 본교에서는 실습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USB가 굉장히 유용한 선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잘 대답하는 학생에게 선물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 진행이 되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1주차, 뒤에 있는 부분이 2주차입니다. 학년별로 내용이 다르니 그 부분도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앞서 계속 영어에 대한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1학년, 2학년까지 영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토익이 필요한 학생은 토익 수업을 듣게 되고 오픽이 필요한 학생은 오픽을 듣게 되는데요. 1학년은 1학기 월요일과 수요일에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학 때는 1주차에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강좌를 듣게 되고요. 겨울방학 때도 1주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영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2학년이 되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영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여름방학까지만 일주일간 집중 강좌가 있고 2학기 때는 영어 대신에 전공 수업을 2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어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데요. 앞서 토익 점수가 700점 이상이거나 IM2 이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는 영어 수업 대신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것은 학기 중과 방학 때 둘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어느 수준 이상 도달한 학생들은 부족한 전공 수업을 한다든지 한국사 그 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개인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전공 방과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일단 전공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전기회로라는 그 과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선생님도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1학년 1쿼터, 2쿼터까지는 전공 기초로 공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수는 영어 수업을 듣고 화목은 전공 기초를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름 방학이 있고요. 2학년 1쿼터, 2쿼터가 되면은 화요일, 목요일 전공 기초를 듣거나 아니면 기능사 필기를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사 실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교는 기능사 필기를 위한 별도의 방과 후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서 기능사 필기는 자기 주도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실기 수업은 본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쿼터 마찬가지로 전공 기초와 기능사 실기반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1학년 방과 후 방학 중 프로그램입니다. 학예 1주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집중적으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주차에는 전공 기초, 기능사 실기, 한국사 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7교시까지 운영이 되고 금요일은 4교시 이후에 종료됩니다. 동계 역량 강화 마찬가지로 1교시부터 7교시 1주차에는 영어로 집중 강좌를 하고요. 2주차에는 전공 기초, 기능사 실기. 2주차의 특징은 앞서 이제 특채반 선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삼성 대비반이 스페셜하게 열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걸 잘 모르겠다 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학년 4월에 이제 구기전자공고에 꿈돌이는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학 전에는 앞서 교무부장님이 뭐와 뭐를 공부해오라고 했었죠? 그죠? 크게 얘기해보세요. 토익 누구예요? 네, 선물 드리세요. 토익이나 오픽을 공부하거나 커말 2급을 공부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아주 이상적이고 우수한 학생을 대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픽이나 토익을 공부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 도전을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1쿼터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한 4월달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영어와 전공 기초 수업을 열심히 수강을 합니다. 그러면 5, 6월이 되면 오픽 IM2에 도달하고 영어 수업 대신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리고 전공 기초를 듣는 꿈돌이는 스스로 기능사, 필기 또는 한국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왔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아까 전에 IM2나 토익 700 이상이 된 학생들은 영어 수업을 빠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죠? 기준에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토익 700이다 아니면 IM2다 하면 1주차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아 근데 나 좀 뭔가 불안한데 학교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2주차가 되었습니다. 2주차에 한국사 2급을 취득한 꿈돌이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어떻게?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그럼 나도 나가서 공부해야지 해서 나가서 기능사 실기 수업을 듣는다든지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학 때 쉴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선택권은 현재 다니는 본교 1, 2, 3학년들에게는 아무도 없었던 스페셜한 선택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거에 대한 혜택으로 여러분들에게 방학 중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학 후 이제 꿈돌이는 집에서 편안하게 재충전 시간을 갖고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인원은 영어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요. 기능사 실기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꿈돌이의 계획은 도전은 계속되고요.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그 기준에 도달한 학생 꿈돌이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나의 목표가 삼성 대기업이다 하면 방학 중에 나와서 삼성 대비반을 수강을 하고요. 나의 목표가 공기업이다 하는 학생은 나와서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거나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기업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1학년 방과후 수업 계획은 종료가 되고요. 2학년, 3학년은 먼 미래 같지만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기업 준비를 위한 시동을 걸게 됩니다. 해서 NCS 맛보기 반과 대기업 준비반이 개설이 되고 그 외에 중견기업에서 나의 기술적인 실력을 쌓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공 심화반이 개설이 됩니다. 이 쿼터 때 여전히 그 NCS 맛보기 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기업 대비반을 준비하게 되고요. 대기업 준비반, 그 다음에 전공 심화반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2학기가 되면 아까 전에 영어 대신에 과정평가형 대기반이라고 하는데 이 반이 저희가 이제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반입니다. 원래 고등학생들은 산업기사를 취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교는 교육과정을 대신하였다는 그걸로 대체해서 고등학생이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영어가 없어지고 과정평가형 대기반이 개설이 되고 한수원 앞서 말씀드렸던 특채반 한수원반과 취업자 이미 삼성에 취업한 학생들을 위한 반이 개설이 됩니다. 학예 역량 강화에는 1주차 영어를 하고요. 2주차에는 전공을 시작합니다. 동계는 2주 연속으로 전공을 하게 됩니다. 3학년이 되면 조금 그렇지만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3학년에 취업이 100%가 되는 그 순간까지 본교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면 특기 적성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풋살, 농구, 그 다음에 악기 다루기 등등 특기 적성반을 운영해서 그 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미취업자는 취업하는 그 순간까지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반이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 공기업 패스반이라고 해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공기업 취업을 위해 특별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준비반이 금요일, 오늘도 본교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한 걸 보셨을 겁니다. 자격증 준비반이라고 해서 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는 전공 심화 동아리라고 해서 기능대회 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연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방과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많으실 수 있는데 질문은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열심히 해서 100%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국제교육부장님께서 학생 해외 연수, 그 다음에 독일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 연구부장 권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면접 때 받거나 학교 홍보 갔을 때 배웠던 학생들 얼굴이 보이는데요. 이제 입학을 하고 3월부터는 저와 함께 이 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는 우수 학생 해외 연수 선발 기준인데요. 저희 본교에서는 여러 개의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글로벌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듯이 왼쪽에 있는 것은 올 1월에 우수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지난주에 저희 이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직업학교에 일주일 동안 학생들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 선발 기준을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해외 연수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 대표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시라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외 연수에 이제 선발이 되려면은 그 위에 이렇게 자기 주도적 진로 준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학교 수업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좀 했습니다. 일단 우수 학생 선발 기준인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전의 연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필수 영역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영어 부분에서는 오픽은 IM1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아니면 토익은 500점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로 토익이나 오픽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부분일 거예요. 근데 토익은 워낙 유명한 부분이고 아까 오픽은 이제 강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11월 24일부터 오픽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자과나 메카과나 전기기능사나 설비보전기능사 중에서 한 가지를 꼭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T 부분에서는 지금 컴퓨터 하는 2급 이상을 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한국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빼고는 저희들이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 포인트라고 해서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분야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 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데이터 분석중 전문가라든가 반도체 설비 보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실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필수로 한다기보다는 가산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을 하셔가지고 아까 필수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취업처를 가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 각 분야에서 공기업 분야라든가 반도체나 방산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갖출 때 이런 부분들이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따라고 획득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안 나왔는데 세 가지 더 이렇게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시면은 다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입학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연수는 실제로 1학년 대상이 아니라 2학년 대상의 연수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학년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독일 국제교류 참가 대상자 선발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기 초에 2학년 학기 초에 뽑게 되면 선발을 해서 3월부터 만약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국제교류라는 거는 지금 많은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학교 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접목을 해가지고 글로벌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뭐 선발 기준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우수 학생처럼 무조건 여기 1번과 2번을 보시면 기능사 자격증 중에 전기 기능사랑 설비 보전 기능사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을 꼭 획득을 하셔야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1차, 2차 뭐 점수제와 면접 선발하는데 이 부분에도 보시면은 외국어 능력의 토익이나 오픽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픽은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이제 수업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입학을 하시고 토익이 꼭 필요하게 되면 또 토익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물론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역량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혹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 선발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학년 대상으로 1등이 나오면 그 학생은 이런 조건과 다르게 독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수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랑 영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 관련되는 자격증을 조금 더 획득을 하시고 3월부터는 조금 이제 마음 좀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Start Your Global Journey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서 글로벌 무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학생들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앞쪽인 학생들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요. 뒤쪽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야 역시 국민전자고 보통 아니구나. 야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라는 표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담 느끼지 않도록 학부모님께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2가지입니다. 1학년은 준비해야 돼요. 영어 토익입니다. 영어와 커말입니다. 이 2가지가 준비된 친구들은 학교에서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앞서 발표해드린 우리 부장님들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장님들 앞쪽에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학생도 좋고 학부모님도 좋습니다. 너무 완벽했나요? 제가 입학 설명회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첫 질문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질문이 줄줄줄줄 이어지더라고요. 첫 질문이 늘 힘든 것 같습니다. 용기 내셔서 네, 저 뒤쪽 가운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자격증 사본 언제까지 기한 제출해야 되는지 못 봐서 그런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격증과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과 토익이나 오픽 등급표는 3월 2일 신입생 OT 때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가운데 검은색 입고 저희가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뒤에 앉으신 분들 아마 카메라에 가리거나 해서 자료를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자료가 배부해 주신 자료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 자료는 지금 발표한 PT 자료는 지금 거기 가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다 수합해서 그 저희 입학 안내 페이지에 예비 고1 공지사항에 모두 다 탑재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복 구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입생들이 준비해야 될 목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예비 고1 공지사항에 모두 다 탑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들 기숙사 혹시 한번 들어볼 수는 있나요? 그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신입생 OT 때는 학생과 함께 기숙사 방에 짐 정리 다 해드릴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오픽 시험 관련해서 질문하는 건데 그 오픽 시험을 따가지고 미리 오면 또 그 장학금 같은 거를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오픽 시험을 입학 전에 이제 따거나 아니면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같은 거 따면 또 뭐 점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최대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오픽은 실제로 IM2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커말 2급이 계속 나오던데 가산점이 10점 뭐 이렇게 하던데 커말 1급까지 같이 따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동일 영역은 최상위 등급 하나 점수 이전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식은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영역별로 최상위 등급 하나 인정. 그래서 뭐 딸 수 있는 만큼 따오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그 사람이 아닌데 잠시만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평생 동안 쓸 수 있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라서 2년이 지나면 한 번 더 갱신을 하셔야 돼요. 교복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이 지역이 아닌데 언제쯤 발표가 되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 그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교복은 저희가 단체 구매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마 구미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학생들 치수를 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치수는 거주지 근처에 같은 동일한 매장에 가셔서 치수 재서 그 치수의 정보들을 구미에 있는 업체에다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업체가 미정이 돼서 학부모님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서 홈페이지에 차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2년 전에는 ITQ를 의무적으로 다 취득을 해서 오게 이렇게 전달받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ITQ는 전혀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자격증이 된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ITQ 관련해서 예전에는 ITQ를 학생들이 따왔는데요.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컴활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활을 따오면 되고요. 컴활을 따오면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이나 그다음 추천이나 이런 것들에 유효하게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입학이 고등학교 입학 결정 났으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알차고 여유 있게 보내고 준비하라는 의미니까 그 의미를 잘 새겨 듣도록 학생들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ITQ 자격증이 이게 국가공이긴 한데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가산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영역으로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흰 옷 입으신 작년 거 봤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그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자격증들도
해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진짜 순수 선택의 영역인지 뭐 가산점이나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워드 프로세서나 또는 다른 영역에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 합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기업을 전국에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갈 만한 공기업을 한 80여 개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산점 영역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격증들을 뽑은 거거든요. 영어 성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하나로 통일을 한 겁니다. 이쪽에 힘을 주시죠. 기능사 시험 필기는 따로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는 특별 수업에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히 우수하기 때문에 정규 교과 내용만으로도 필기는 충분히 다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따로 별도로 저희가 지금까지 필기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은 없고요. 그거에 대한 실기 수업에 대한 것들은 뭐 학원이나 사교육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필기 수업을 위한 별도의 수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오픽 시험이랑 토익 시험은 매달 있습니다. 특히 오픽은 매주 시험이 있는데 시험장은 이제 거의 이제 대도시 정도에 있고 구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안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기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고 2월에 자기 집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토익도 한 달에 2번 플러스 특별 시험이 있는데요.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선택을 해서 시험을 한번 쳐보시면은 저희들이 3월 입학 전에 성적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컴퓨터 활용 능력도 거주지 주변에 대한상공회의소 검정 그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평균 2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준비됐을 때 접수해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 시험은 이제 작업형으로 진행됩니다. 뒤쪽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혹시 학교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 규정이나 아니면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트북이나 탭 같은 게 필수로 필요한지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규정은 학교생활 가이드 책자에 보시면 저희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IT 기기들을 많이 가지고 학교에 옵니다. 그 입사에서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또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1층의 공용 공간에 정보 검색실에 컴퓨터가 뭐 작게는 20대에서 한 30대 사이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수 있고요. 호실 안에서는 이제 11시 이후에는 좀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자고 싶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호실 안에 사용은 제한을 하고요. 그 이후에 11시 이후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1층에 보시면 공용 공간에 독서실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정보 검색실을 이용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시험은 2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있습니다. 2월 7일 시험은 1월 초에 원서 접수가 있고요. 각 지역의 응시 시험장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시험 치고 한국사 따오시면은 여러모로 잘 쓰입니다. 모든 공기업에서 다 가산점 또는 기준 자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시험은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정을 마련한 거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중간쯤에
한수원반에 대해서 들었는데 혹시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 있나요? 한수원반은 2학년 특채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아까는 1학년 특채고요. 한수원은 2학년 특채입니다. 한수원반에 대해서 정보는 입학해서 저에게 오시면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달 말에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제가 따로 상담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에 질문과 답변에 글을 남겨주시면 늦어도 2, 3일 안으로는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12시거든요. 정확히 1시간 30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예비 소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뒤쪽에서 계신 학생분들 감사하고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